네, 오늘 여러분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요. 요즘 진짜 뜨거운 이슈죠.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여기에 대해서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료가 정말 많아요. 원자력 안전위원회 보고서도 있고, 국내외 산업 분석 자료, 또 대학 연구 논문까지 있네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 SMR 기술이 지금 어디쯤 와 있나? 특히 우리나라 상황은 좀 어떤가?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경제성은 괜찮은 건지 핵심만 딱딱 집어서 한번 명쾌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재미있게 풀어가 볼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우선 SMR, 이게 왜 이렇게 뭐랄까 핫한 걸까요? 자료 보니까 IAEA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68종이나 개발 중이라고 하고 특히 물 말고 다른 걸 냉각제로 쓰는 거 비경수형이라고 하죠. 이게 46종이나 된다고. 2040년에는 시장 규모가 430조 원. 정말 엄청난데요. 이게 다 무슨 얘기죠? 네, 그만큼 기대가 아주 크다는 뜻이겠죠. 기존의 대형 원전들이 가진 좀 부담스러운 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완하면서 동시에 지금 전 세계적인 목표인 탄소 중립, 여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잠재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 원전의 단종 보완이란 탄소 중립, 두 마리 토끼군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벌써부터 이 규제 체계를 좀 손보고 있고요. 사전 검토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애드밴스 법이라고 해서요. 인허가 절차를 좀 더 수월하게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법까지 만들 정도로요. 와, 경쟁이 정말 치열하네요. 그럼 어떤 기술들이 좀 주목받고 있나요? 대표적인 기업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아마 뉴스케일 파워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뉴스케이. 네, 거기가 이제 77MWE급 경수로 기반 SMR로 미국 NRC 설계 인증을 최초로 받았죠. 네, 최초 인증. 모듈을 이렇게 한 12개까지 쭉 이어서 붙일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아이다호 프로젝트가 비용 문제 때문에 중단됐다는 소식도 있고 또 인력 감축 얘기도 들리고 약간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게 또 쉽지만은 않군요. 그렇죠. 웨스팅하우스도 이제 기존의 대형 원전 AP1000을 좀 축소한 300MWE급 AP300 그리고 아주 작게 5MWE 이하 초소형 모델 2빈치도 개발하고 있어요. 이빈치요. 이름이 재밌네요. 네. 그리고 또 빌 게이츠가 세운 테라파워. 여기는 좀 다른 방식인데 소듐 냉각 고속로 SFR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기반으로 한 345MWE급 나트륨 원자로를 개발해서 지금 실제 건설을 앞두고 있고요. 와, 빌 게이츠요. 네. 또 엑스에너지라는 곳은 헬륨 가스로 냉각하는 고온 가스로 HTGR 방식의 80MWE급 X200을 개발 중인데 이건 특히 이제 높은 온도의 열이 필요한 산업 공정에 바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우리 기업들도 여기에 막 뛰어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삼성물산, 두산에너빌리티, GS에너지가 뉴스케일에 투자하고 SK그룹은 테라파워에 또 DLENC랑 두산에너빌리티는 엑스에너지랑 손잡고 이게 단순히 투자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사재를 공급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건설에 참여하는 것까지 염두에 둔 그런 행보로 보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참여가 아주 활발해요. 그렇군요. 그럼 국내 자체 개발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국내에서도 정부 주도로 혁신형 SMR, 줄여서 ISMR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한창 개발 중입니다. ISMR? 네, 170MW급 모듈 4개를 이렇게 묶어서 총 680MW급으로 만드는 형태예요. 목표는 2026년에 표준 설계 인가를 신청하는 거고요. 최근에 나온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그 초안에도 보면 2034년에서 35년쯤 그때 운영을 시작하는 걸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34년 생각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네요. 혹시 이 ISMR 말고 다른 종류의 SMR 개발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ISMR 같은 이런 경수령 말고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고온가스로 HTGR, 용융염 원자로 MSR 같은 이런 비경수형 SMR도 민관이 협력해서 개발 중이에요. 비경수형도요? 네, 아직은 이제 초기 설계 단계 정도지만 2030년대에는 인허가를 받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고온가스로는 온도를 한 750도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750도요? 와. 네, 그래서 이걸로 수소로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 범위를 더 넓힐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술 얘기만 들어도 참 복잡한데 이게 또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안전 규제 문제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2026년에 ISMR 표준 설계 인가 신청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요. SMR 규제 연구 추진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심사 기준 같은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 전담 조직이 있군요. 네. 예산도 늘리고 25년 예산 188.2억 원, 전문 인력도 더 뽑고 있고요. 구명 증원. 왜냐면 SMR은 기존 대형 원전하고는 다른 특성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운전 자격자가 몇 명이나 필요하냐 이런 세부 규정들이 좀 달라져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크기가 다르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관련 법령 개정도 검토하고 있고 또 개발 단계부터 미리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해주는 사전 설계 검토 같은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아직 설계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규제 당국 입장에서도 좀 어려운 점은 있다고 해요. 개발사랑 계속 소통하면서 맞춰가야 하는 거죠. 네, 규제 마련도 참 쉽지 않은 과제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 어쩌면 제일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문제로 넘어가 보죠. 바로 경제성입니다. SMR이 정말 대형 원전보다 더 셀까요? 이게 논란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죠. 그 조선대학교 연구자료를 보니까요. ISMR을 처음 지을 때 드는 발전 단가, 그걸 이제 균등화 발전 비용, LCOE라고 부르는데요. LCOE. 네. 이게 대형 원전보다는 조금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LCOE는 쉽게 말해서 그냥 원전 짓고 운영하는 전체 기간 동안 전기를 1kW씩 만드는데 평균 얼마 드냐, 이런 개념이거든요. 아, 평균 비용.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처음 만드는 시제기, 즉 FOAK, First of a Kind 기준이라는 거예요. FOAK요? 네. 자동차 공장에서도 첫 모델 만들 땐 비싸잖아요. 근데 계속 만들다 보면 노하우가 쌓이면서 점점 싸지죠. SMR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를 반복해서 지으면 그 학습 효과 때문에 비용이 내려가서 결국엔 대형 원전 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는 겁니다. 아, 반복 건설하면 싸질 수 있다. 그렇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기대고요. 실제 건설비가 얼마나 들지, 또 원전을 얼마나 꾸준히 가동할 수 있는지 이런 변수에 따라서 결과는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뉴스케일 프로젝트 중단 사례. 이게 딱 비용 문제가 상용화에 얼마나 큰 걸림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맞습니다. 요즘 AI다, 데이터 센터다 해서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SMR이 그 대안으로 막 꼽히고 있는데 결국 이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정말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SMR을 둘러싼 이 글로벌 경쟁 구도부터 우리나라의 기술 개발 현황, 그리고 또 규제와 경제성이라는 이 만만치 않은 과제들까지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확실히 전 세계적으로 SMR 개발 경쟁은 정말 뜨겁고요. 한국도 ISMR을 필두로 해서 이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안전을 확실히 담보할 규제를 잘 만들고 또 정말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이건 앞으로 계속 풀어가야 할 숙제인 것 같네요. 네, 특히 이제 그냥 SMR이라고 뭉뚱그려서 볼 게 아니라 종류별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수로형이냐, 고속로냐, 고온가스로냐, 용융염 원자로냐, 이 종류별로 기술적인 특징도 다르고 안전성이나 경제성도 다 차이가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기술이 시장을 주도하게 될지 그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이런 질문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기술적인 문제나 돈 문제 말고요. 우리 사회가 이 SMR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실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인 또 어쩌면 윤리적인 고민과 대화가 더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탐구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